지금 전 세계 고등교육 시장에서요, 정말 거대한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그런 전통적인 유학 모델 있죠? 그냥 학생만 해외로 휙 보내는 거요. 이젠 그게 아니라 교육 자체가 국경을 막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해외 유학. 한때는 뭐랄까 성공으로 가는 골든 티켓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유학이라는 게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골든 티켓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학비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비자 받는 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거기다가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학을 가는 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요. 이제는 학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육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생이 이동해서 학습의 이동으로 아예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이 옛날 방식이죠. 소수의 학생들만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교육을 찾아가야 했어요. 딱 봐도 고비용, 고위험 모델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 새로운 방식을 보세요. 교육이 아예 학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훨씬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일종의 분산 네트워크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리노이 공대 총장 라즈 이차바디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교육을 위해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기존 유학 모델이 외면했던 이 접근성의 문제를 새로운 모델은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변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본사에서 만든 완제품을 그냥 전 세계에 수출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예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그 나라 시장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죠. 고등교육도 지금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체 현실에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일리노이 공대의 문바이 캠퍼스, 이른바 IITM 모델입니다. 여기서 국경 초월 캠퍼스라고 하니까 그냥 해외에 분교 하나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본교의 아주 높은 교육 퀄리티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산업 상황과 아주 깊숙하게 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플랫폼인 거죠. 그럼 이 IITM 모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기동에 있습니다. 첫째, 품질 보증. 미국 본교랑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 현지 파트너십. 인도의 명문 대학하고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마지막 셋째, 산업 통합. 문베이의 잘 나가는 기술 산업 현장과 교육을 바로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기존의 다른 해외 캠퍼스 모델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NYU 아부다비는 사실상 국가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IITM은 그런 막대한 정부 돈에 의존하지 않아요. 또 NYU 상하이처럼 정치적인 제약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과거에 호주 대학들이 분교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퀄리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점.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맞는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인도였을까? 이건 그냥 우연히 찍은 게 아닙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인도에는 수요, 산업, 그리고 정책, 이 세 가지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3억 명. 이게 2035년까지 인도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인도에 있는 대학들만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 수요는 저렇게 높은데 대학에서 공급하는 졸업생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IITM 같은 모델은 바로 이 거대한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질의 교육을 간절히 원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요. 둘째,
당장 쓸만한 인재를 원하는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해외 대학을 환영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인도가 이 새로운 교육 모델의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글로벌 교육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일리노이 공대 하나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미래 대학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일 수 있어요.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교육의 퀄리티는 물리적인 위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캠퍼스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낡은 벽돌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잇는 유연한 네트워크. 이게 바로 교육의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대학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이제 국제화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 학생 몇 명 더 받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우리만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 있죠. 한국의 글로컬 30 같은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등교육의 미래는 결국 분산된 글로벌 네트워크에 달려 있어요. 결국 시대가 변하면 질문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디서 공부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까? 국경이 사라진 교육의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인 셈이죠.